네, 안녕하세요. 나눗셈의 기초 개념을 좀 잡아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나눗셈을 어떻게 처음에 공부를 하면 좋은지를 좀 같이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곱셈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5를 4번 더한다. 그러면 이 5를 4번 더하는 거를 덧셈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 5를 계속 더해서 5를 100번 더해라. 자, 그러면 이 100번 더하는 걸 지금처럼 생략하지 않고 쓴다면 5를 100번 쓰는 데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효율적인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수학에서는 이런 단순한 계산들, 그러니까 반복되는 계산들을 하나의 이제 기호를 사용해서 압축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있었는데 덧셈을 압축시켜주는 과정이 이제 곱셈이죠. 곱셈 기호를 만들어서 5를 100번 더하는 걸 100번 쓰지 말고 5 곱하기 100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이 답은 오히려 쓰는 것보다 더 시간이 더 적게 걸리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만들어낸 게 곱셈 기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거는 나눗셈이에요. 자, 나눗셈은 곱셈을 거꾸로 하면 나눗셈이 된다라고 보통 이제 알고들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뭐 예를 들어 20 나누기 5를 한다. 자, 이 나누기 5는 기본적으로는 자, 20개의 무언가가 있다. 뭐 사탕이 있다면 20개의 사탕이 있는데 5명이 나누어 먹는다. 그러니까 5명이 나누어 먹으려면 5묶음으로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5명이 나누어 먹으려면 이렇게 5묶음으로 묶으면 한 묶음에 몇 개씩 들어가는가, 또는 5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생기는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생기는가, 5개씩 묶었을 때 4묶음이 생기니까 20 나누기 5는 4가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20 나누기 5, 20개의 사탕을 5명이 나누어 먹는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5명이 나누어 먹으려면 4개씩 묶어야 되기 때문에 4가 된다. 이 개념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아주 기초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결국 5개씩 묶어준다, 또는 뭐 5명한테 나눠준다 라는 거 하는 거는 20에서 5를 남김없이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20 나누기 5가 4가 된다는 건 20에서 5를 몇 번 뺄 수 있는가. 자, 한 번 빼면 15, 또 15에서 또 한 번 빼면 10, 그리고 10에서 한 번 더 빼면 5가 되고, 5에서 한 번 더 빼면 0이 된다. 그래서 총 4번 뺐기 때문에 5를 4번 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나눗셈은 몇 개씩 묶어준다라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몇 개씩 뺐을 때 최대한 몇 개까지 뺄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자, 27 나누기 3이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7개의 뭐 사탕이 있는데 뭐 3개씩 묶었다. 그러면 몇 개의 묶음이 생기는가 이기도 하지만 27에서 3을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 번씩 빼볼게요. 27에서 3을 빼면 24, 한 번 뺐고, 24에서 3을 또 빼면 21, 21에서 3을 빼면 18, 18에서 3을 빼면 15, 15에서 3을 빼면 12, 12에서 3을 빼면 9, 9에서 3을 빼면 6, 6에서 3을 빼면 3, 3에서 3을 빼면 남는 게 없으니까 3을 몇 번 뺐는가? 결국 9번 뺐기 때문에 27 나누기 3은 9가 된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만 이것만 봐도 조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걸 계속 이렇게 빼나가는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곱셈국을 알고 있다면, 자, 27에서 3을 빼야 되는데 3을 한 번에 여러 번 빼면 더 좋지 않을까?
자, 예를 들어 3 곱하기 5가 있어요. 3을 5번 더한 게 15구나. 그럼 여기서 15를 한 번에 뺀다면 이건 3을 5번 빼는 거랑 같죠? 그래서 여기가 12가 됐다. 그리고 12가 됐는데 여기서 3 곱하기 4가 10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여기서 12를 한 번에 뺀다. 그러면 이거는 3을 4번 빼는 거랑 같아지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면 2번 만에 0이 나왔네. 그래서 3을 결국 5번 빼고 4번 뺀 거니까 9번 뺄 수 있구나. 조금 더 간편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했을 때 선생님 왜 굳이 3 곱하기 5, 3 곱하기 4를 빼요? 그냥 27에서 저는 3 곱하기 9가 27인 걸 바로 알기 때문에 여기서 27을 한 번에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3을 9번 뺀 거랑 같기 때문에 그냥 9가 바로 나와요. 자, 이거는 곱셈구구를 알고 있으면 훨씬 간편하게 나눗셈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본다면 예를 들어 32가 있어요. 자, 32 나누기 4를 하고 싶다. 자, 32에서 4를 계속 빼고 싶은데 4를 한 번에 뺄 수 있으면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근데 32에서 그러니까 4를 빼려면 4단에 있는 수 중에서 32를 넘지 않으면서 가장 가까운 수, 32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줘야 돼요. 그게 바로 자, 내가 구구단을 알고 있으면 48에 32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서 32를 바로 빼서 그냥 0이 되는 거니까 4를 8번 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8번이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결국 32는 4 곱하기 8과 같기 때문에 32 나누기 4는 8이 된다. 결국 4 곱하기 8이 32인 걸 알면 그냥 8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곱셈구구를 이용한 나눗셈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 49가 있다. 자, 49 나누기 7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7을 몇 번 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데 7 곱하기 7이 49인 걸 안다면 여기서 49를 한 번에 빼면 없어지기 때문에 7을 7번까지 뺄 수 있는 거구나. 결국 7 곱하기 7이 49가 되는 걸 이용해서 나눗셈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곱셈구구는 외웠어도 곱셈구구에서 더 벗어나는 나눗셈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를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까의 그 원리를 알고 있다면 자, 예를 들어 42 나누기 3을 하고 싶어요. 자, 3단을 아무리 잘 외웠어도 3 곱하기 9가 27인 건 알지만 요 42는 3단에 있는 수보다는 크게 되죠. 그러니까 3 곱하기 9보다는 크게 되기 때문에 9구단 가지고만 나눗셈을 해본 친구들은 여기서 조금 이제 막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머리를 충분히 써서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42 나누기 3은 42에서 3을 몇 번까지 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내가 3 곱하기 9가 27인 걸 이용한다면 여기서 27을 한꺼번에 빼보자. 그럼 결국 3을 9번 빼는 거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42에서 27을 빼주면 얘가 15가 되고 그러면 15에서 또 3을 빼야 되는데 3 곱하기 5가 15인 걸 이용한다면 15를 한 번에 빼서 3을 5번 빼는 거랑 같아진다. 그러면 9번 뺐고 5번 뺐으니까 14번 뺐다. 이렇게도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구구단만 가지고. 자, 근데 지금 하면서 조금 느끼는 거는 3 곱하기 9 가지고 이제 뺄셈을 했는데 42 빼기 27 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곱하기 10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9구단에서 벗어난다면 곱하기 10이나 곱하기 20, 뭐 곱하기 30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42에서 3 곱하기 10을 알고 있다면 이걸 한 번에 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자, 3 곱하기 10은 10이 3개 있는 것도 같기 때문에 결국 30이 된다. 그럼 여기서 30을 빼주면 12가 되고
12에서 나머지 12만 빼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해졌죠. 결국 이거는 3을 10번 뺀 거랑 같고 3을 4번 뺀 거랑 같기 때문에 14번이 된다. 이렇게 조금 머리만 써보면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가로셈 말고 세로셈으로 나눗셈을 하게 돼요. 세로셈으로 할 때 42에서 3을 나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간편한 예를 들기 위해서 수를 조금 더 작게 해보면, 예를 들어서 12 나누기 3을 한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12 나누기 3은 12 나누기 3을 할 때 12를 여기다 써주고 나누어주는 수를 여기다 왼쪽에다 써줘요. 여기서 결국 3을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잘 활용을 하려면 이 앞자리부터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1에서 3을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자, 1은 3보다 작기 때문에 1에서 3은 뺄 수가 없죠. 그럼 여기는 비워놓고 그 다음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자리로 넘어갔을 때 여기 있는 12를 통째로 여기서 3을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요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12에서 3은 몇 번 뺄 수 있죠? 4번 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12를 빼고, 여기 빼기지만 빼기는 쓰지 않아요. 빼고 남는 걸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 더 이상 이제 0이 됐으면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12 나누기 3은 여기 있는 4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세로셈 하는 방법인데 뭐 한 가지만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42 나누기 7을 한다. 42 나누기 7. 그래서 42를 써주고 7을 왼쪽에다 써줘요. 자, 맨 앞자리부터 생각해 보는데 4에서 7을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자, 뺄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자리로 넘어가고 42에서 7을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그럼 이것도 곱셈구구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 6에 42가 되고 빼면 남는 게 없으니까 42 나누기 7은 6이 된다. 자,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렇게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도 해볼 수 있어요. 자, 42를 3으로 나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2에서 3을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를 보는데, 자, 맨 앞자리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4에서 3을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4에서 3을 한 번 뺄 수 있죠. 그럼 여기 3이 오는 거고, 자, 실제로는 이게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1의 자리, 여기가 10의 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이 한 번인 것처럼 보이지만 3을 10번 빼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의 자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3처럼 보이지만 얘는 30과 같은 거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0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42에서 30을 뺀다. 그러면 12가 남죠. 그래서 다시 또 다음 자리로 넘어가서 12에서 3을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그래서 3, 4, 12가 되니까 3을 4번 뺄 수 있어요. 그러면 3 곱하기 4를 해준 걸 여기다 써주고 빼서 남는 게 없는지까지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42 나누기 3은 14가 됩니다. 자, 이게 좀 이해가 되면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78 나누기 3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가 좀 크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써볼게요. 78 나누기 3이 된다. 자, 다 같이 한번 써보세요. 맨 앞자리부터 생각해보는 거예요. 7에서 3을 몇 번까지 뺄 수 있을까? 자, 7에서 3은 2번 뺄 수 있어요. 그죠? 3이 6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2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1의 자리, 10의 자리,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3이 20개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3이 20개 있으면 60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지 않는 0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78에서 60을 빼준다. 그러면 18이 되죠. 그래서 3에서 이 남아있는 18을
18에서 3을 몇 번까지 또 뺄 수 있는가. 그래서 3, 6에 18이니까 3, 6, 18을 여기다 써줘서 빼주면 남는 게 없구나. 그래서 78 나누기 3은 26이 됩니다. 자, 이 원리만 잘 기억하면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도 할 수가 있어요. 자, 126 나누기 7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가 좀 크지만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자,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윗부분을 살짝 올릴게요. 자, 일단 맨 앞자리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1에서 7을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자, 1에서는 7을 뺄 수가 없죠. 그 다음 자리로 넘어갑니다. 이런 12에서 7을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7을 한 번 뺄 수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 자리에 맞춰서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1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7 곱하기 10이 되는 거다. 10의 자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이지 않는 0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126에서 70을 뺀다. 그러면 56이 되겠죠? 그래서 56에서 다시 7을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7, 8에 56이 되고, 그래서 56을 빼고 남는 게 없으면 그대로 요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니까 한 번 정도만 더 해볼게요. 조금 큰 걸로 한번 해보면 198 나누기 9 한번 해볼게요. 198 나누기 9. 자, 그러면 198을 써주고 나누기 9를 해주는데, 자, 1에서 맨 앞자리 1에서 9를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자, 뺄 수 없죠? 그러면 이제 19에서 9를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9, 2, 18이니까 여기서 18 두 번은 뺄 수 있다. 자, 실제로는 이게 보이지 않는 0이 있어서 198에서 180을 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빼주면 18이 되고, 그럼 18에서 9를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그래서 두 번 뺄 수 있기 때문에 빼서 남는 게 없으면 그대로 답은 22가 됩니다. 자, 요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나머지가 있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곱셈을 했을 때는 어떤 7 곱하기 13을 했다. 그러면 어떤 값이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누기를 했을 때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8에서 9를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데 꼭 빼고서 남는 게 지금처럼 0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31 나누기 4를 해볼게요. 자, 4단에 31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나누어지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아까처럼 31 나누기 4를 해보는데, 자, 맨 앞자리 3에서 4를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자, 뺄 수가 없죠? 그럼 이제 31로 넘어가서 31에서 4를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근데 31은 4단에 없기 때문에 30일에 가까우면서 가장 큰 걸 찾아줘야 돼요. 근데 31보다는 작은 거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4, 7에 28인 걸 이용하면 28까지는 뺄 수 있다. 자, 결국 31에서 4를 몇 번 뺄 수 있는 거냐면 7번 뺄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3이 남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4는 7번 뺄 수 있고요. 남는 건 3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거를 나눗셈 했을 때 몫이라고 하고 요거는 나머지라고 해요. 그래서 31 나누기 4를 했을 땐 몫이 7이고 나머지가 3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81이 있다. 자, 81 나누기 7을 해보자. 그러면 81 나누기 7. 자, 맨 앞자리부터 우리 해주기로 했죠. 8에서 7을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자, 7을 한 번 뺄 수 있어요. 자, 81에서 70을 빼주면 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1에서 7을 몇 번까지 뺄 수 있는가? 자, 한 번은 뺄 수 있어요. 그래서 7을 빼주면 남는 게 4가 된다. 자, 7을 몇 번까지 뺄 수 있었냐면 11번까지 뺄 수 있었어요. 11번. 그리고 4가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몫이 11이고 나머지가 4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나머지 있는 거, 나머지 없는 거, 그리고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이걸 가로셈으로도 해보고 세로셈으로도 해보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 개념이 잘 이해가 되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 번 좀 풀어보면서 이걸 확실하게 익혀보면 나눗셈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연습 많이 해보세요.